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시모가 찾아왔어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말이었는데 이미 예전에 끝난 일이라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시모의 청을 거절했어요. 겉으론 눈물을 보이고 용서를 구했지만 시모를 거절하자 역시나 예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결국 또다시 난리를 치기 시작해 어쩔 수 없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모와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죠. 사소한 거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트집을 잡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시모의 잔소리를 오랜 시간 듣다 보니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지게 되었고 차라리 얼굴을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웬만해선 시댁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피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부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고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언성을 높이는 제가 잘못했다며 시모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저는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무슨 종도 아니고 잠깐도 쉬는 꼴을 못 보고 쉬지 않고 일을 시키던 시모 행동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조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죠. 무조건 시모의 입장에서만 생각했었고 입 아프게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그래도 남편이 제 편에 서서 시모가 잘못했다는 걸 얘기해 준 게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다는 거에 시댁 식구들은 더욱더 분노했어요. 남편 아래로 신우가 둘이나 있는데 저만 일을 시키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얘기했던 건데 시모와 신우들은 그런 제가 못마땅했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시댁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면서 제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과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잖아요. 저희 부부가 연락도 하지 않고 시댁을 가지 않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저는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질려버려 두 손 두 발 전부 들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날 상상도 하기 싫었던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시모가 저희 집에서 음식을 해먹겠다고 상당히 많은 식재료들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자 신우들이 주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서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식재료에 손을 댔고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안 좋은 감정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유, 듣기 싫으니까 그만 좀 해라. 아무리 가족들이 싸웠다 해도 연락 끊고 지내는 게 맞는 거니?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다시 얼굴 보고 하는 거지. 정말 평생 연락 끊고 지내려 했던 거야? 너희들이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오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만 얼굴 붉히고 밥이나 먹자. 새언니가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시끌벅적하고 좋았는데 연락도 안 받고 오지도 않으니까 엄마 집이 너무 조용해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엄마랑 내가 음식까지 직접 해야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원래 새언니가 하던 일을 우리가 하려니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집안의 장남인 오빠가 이런 식으로 대처할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야. 무작정 연애를 끊고 지낸다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 오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때 그 난리 치고 나간 뒤로 엄마가 오열을 했다고. 힘들게 아들 키워서 장가 보냈더니
엄마는 안중에도 없다고 엄청 슬퍼했어. 오빠가 최대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나 그날이요. 너무 서운해서 잠 한숨 제대로 못 잤어. 새언니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가족은 평생 끊어지지 않는 끈이 있다고. 무조건 새언니 편만 들지 말고 엄마 좀 챙겨. 나도 결혼했고 시댁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 그런데 이건 사람하기 나름 아냐? 나는 그래도 시부모님한테 사랑받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새언니는 왜 우리보다 먼저 시집생활을 했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내가 봤을 때 새언니는 부침성이 별로 없어.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는데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야. 표정에 변화도 없고 뭐가 그리 짜증이 나는지 엄마한테 은근 짜증내잖아. 상대방이 못 느낄 것 같아도 얼굴 표정이나 입에서 나오는 말투에서 모든 걸 느낄 수가 있어.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표정 관리는 기본 아닌가? 세연이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오빠랑 분열이 생기고 있는데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까봐 엄마랑 상의해서 직접 찾아온 거야. 이렇게라도 해야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오빠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줬으면 좋겠어. 결혼하고 나서 가족들한테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거든. 나한테 그런 말 하기 전에 너부터 똑바로 행동해. 이 사람은 내 안 사람이자 너희들의 새언니인데 태도가 그게 뭐야?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해 보여? 엄마가 본이 되는 행동을 먼저 보여야 동생들이 그걸 배우고 따라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해주는 건 없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아서 되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연락 끊고 지내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행동부터가 잘못됐는데 좋은 말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 많은 식재료를 가지고 오면 어쩌자는 건데요? 이 사람 혼자 음식 만들라고요? 저희 오늘 외식하기로 했고 지금 기분 상태로는 같이 얼굴 맞대고 음식 먹으면서 대화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식재료 다시 챙겨서 집에 가서 해 드세요. 이제 와서 이러는 거 너무 불편해요. 저는 이미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확실하게 의사표현 했을 텐데요. 제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요? 아버지도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맨날 질질 끌려다니고 제대로 말 한 번 못해서 엄마한테 잡혀 사는 거 정말 보기 안 좋아요. 엄마랑 동생들이 이 사람 대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그날은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기 위해 음식점 예약까지 해둔 상태였어요. 예고 없이 찾아온 시댁 식구들 때문에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나버린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큰 봉투를 하나 가지고 나오더니 주방에 널브러져 있는 식재료를 전부 다 봉투에 담아 넣었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내던진 다음 시댁 식구들을 향해 당장 나가달라고 소리쳤고 남편은 시모와 신우들과 격한 몸싸움이 일어났는데도 시부는 멀찍이 서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주변에서 저희를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싸움이 격해지자 이러다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 남편과 시댁 식구들 틈에 껴서 몸싸움을 말리고 있었는데 시모가 중간에 껴서 말리고 있는 저를 강하게 밀쳤고 뒤로 넘어질 뻔했던 거 겨우 중심을 잡아 넘어지지 않고 버티던 그 순간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격한 몸싸움에 밀쳐져 눈앞에 있던 테이블에 앞면을 쾅 하고 부딪혀 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만큼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려 비명을 지르며 뒹굴고 있는데 앞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엔 눈물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이 경악을 하면서 급하게 저를 업더니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라 남편한테 갑자기 어딜 가냐고 물어본 순간 제 눈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고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너무 두려워졌어요. 남편은 병원에 가는 동안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서 무서움은 극에 달했고 그렇게 급하게 도착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어떤 상태인지 들을 수가 있었어요. 테이블에 미간 쪽을 부딪혀서 금이 갔는데 안압이 차올라 눈에 혈관이 터져 시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안심을 시켜주었지만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짜증이 났어요. 시댁 식구들만 오지 않았어도 제 눈이 다칠 일도 없었는데 연락도 없이 찾아와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켜서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그만 벗어나고 싶었어요. 눈의 시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안약을 넣고 안대를 쓴 상태로 남편의 도움을 받아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문을 열자마자 화부터 냈어요. 그러니까 그만 나가달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내 엄마가 맞긴 한 거야? 이 사람 하마터면 실명할 수도 있었다고. 도대체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엄마한테 그래? 오빠가 강제로 우리를 밖으로 내치려고 하니까 나가지 않으려 몸싸움을 벌이다가 상황이 이렇게 된 거잖아. 우리 잘못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엄마는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온 것뿐이지 싸울 생각도 없었어. 싫은 소리 그거 조금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혼자 흥분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 그래. 나는 싸울 마음 조금도 없었다. 하도 연락도 안 되고 얼굴도 안 보여주려고 하니까 핑곗거리 하나 만들어서 풀어나가려고 식재료를 가지고 온 것뿐이었어. 음식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생각이었다고. 네가 흥분만 하지 않았어도 이미 하야고 같이 저녁 먹고 있었겠다. 도대체 누굴 닮아서 성질이 그 모양이야? 제발 그만 좀 나가주세요. 저 지금 기분으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당분간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 저희가 연락할 때까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과 10년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어머님한테 매일 불만을 표했나요? 아니잖아요. 요즘 들어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제가 가정부도 아닌데 종 부리는 것처럼 당연시 생각해서 저를 막 부리니까 그게 힘들어서 서운한 감정에 대해 얘기 좀 했던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제발 여기까지만 하세요. 어차피 서로 얼굴 안 봐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때 되면 음식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얘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알았다. 나가면 되잖아. 나는 뭐 네가 좋아서 찾아온 줄 아니?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불만 품고 대드는데 화가 안 나겠어? 일단 오늘은 돌아갈 테니 나중에 다시 얼굴 보는 걸로 하자. 그래도 가족인데 영 끊고 사는 건 안 되는 거야. 원래 다 지지고 볶고 사는 거다. 새언니가 처음부터 우리 엄마가 시키는 거 토달지 않고 그냥 했으면 이런 일 생기지도 않았죠. 다 자기 업보인 거예요. 평소대로 하면 되지. 갑자기 왜 우리 엄마한테 대들어요? 오빠도 이제 그만 정신 차려. 가족들과 등 돌리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거 몰라? 평생 동안 도움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 끝까지 본인들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저만 잘못했다는 시댁 식구들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당장 눈이 안 보이고 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더는 상대하지 않으려 남편의 도움을 받아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남편은 집안을 정리했고 저는 누워만 있었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날 이후 앞이 보이지 않아 우울증까지 찾아와 힘든 시간을 보내왔었고 그렇게 한동안 조용히 지냈어요. 시댁 식구들도 또다시 마찰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았는지 제가 몸이 회복되는 동안에는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어느 정도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괜히 또 안 받으면 전과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그냥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너는 시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던? 내가 너한테 전화한 이유 알고 있지? 곧 설 명절이잖아.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고 그만큼 시력도 많이 좋아졌을 텐데 얼굴 한번 봐야지. 눈 상태가 어떤지 확인도 좀 해볼 겸 이번 명절에 잠깐 들리도록 해라. 눈이 안 좋은 너한테 내가 설마 음식 만들라고 시키겠니? 이번엔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 그래야 내 아들 얼굴도 볼 수 있지 않겠어? 내가 너희 집에 직접 가길 원하는 건 아니지? 시모는 은근히 저에게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곧 다가올 설 명절에 자기 아들 얼굴을 꼭 봐야겠다면서 저와의 관계가 안 좋아도 아들과의 관계까지 안 좋게 만들 순 없다면서 명절날 오지 않는다면 저번에처럼 저희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의 사고가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인데 시모는 그때의 상황을 무기 삼아 제가 움직이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음식 만드는 걸 안 시킨다고 했지만 며느리 생활 10년이라 시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눈이 안 보이고 몸이 불편해도 시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한테 일을 시킬 게 분명했어요. 연락 끊기 전까지는 계속 그래 왔으니까요. 결국 이 일로 퇴근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한 결과 저희 부부는 일단 설 당일 시댁에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몇 달 전에 제가 눈을 다쳤을 때처럼 또다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시모의 행동이 너무 돌발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기게 될지 몰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 전에 저희 부부가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일단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어요. 이사만 하면 얼굴 볼 일도 없으니 그때까지만 참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렇게 설 명절날 시댁을 가게 되었는데 몇 달 만에 보게 된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어요. 얼굴에 심술이 가득했고 제 눈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바빠 보였습니다. 남편은 눈이 아직 회복이 덜 돼서 앞이 잘 안 보인다며 저한테 조금의 일도 시키지 않게 했어요. 시모는 남편이 저를 챙기는 모습이 별로 보기 안 좋았는지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일단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가긴 했는데 가족들 모두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할 때 시댁 식구들의 불만이 또다시 시작됐어요. 남편이 저를 옆에서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는지 막내 신우가 저를 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새언니는 우리 오빠 만나서 좋겠어요. 별로 크게 다친 것 같지도 않은데 남들이 보면 무슨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겠네. 오빠는 그만 좀 해. 새언니가 손이 없어? 눈도 거의 회복했다며. 내가 봤을 땐 멀쩡히 보이는구만. 오빠가 이렇게 감싸고 노니까 새언니가 우리 엄마를 더 함부로 대하는 거잖아. 또 시작이냐? 너는 잘못 없어. 내 집에 와서 그 난리를 쳐놓고 미안한 감정이 조금도 없는 거야? 나 오늘 여기 싸우러 온 거 아니거든?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마. 조용히 밥이나 먹어.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 또다시 싸움 걸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날 거야. 마누라 챙겨주는 건 집에서 해야지. 엄마가 보는 앞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자중해주면 좋겠다. 몇 달 동안 눈 때문에 일도 못하고 집에서만 박혀 있었을 텐데 밥벌레처럼 집에 밥만 축내고 있었겠네.
내 아들은 힘들게 일만 하고 너는 입만 벌리고 있었을 거 아니야? 내 아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안 봐도 눈에 훤하구만. 이런 꼴을 내가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돼? 우리 김서방이랑 권서방 봐라. 나한테 얼마나 잘해? 때 되면 알아서 용돈까지 챙겨주고 여행까지 보내주는데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집안일 좀 했다고 불만만 늘어놓고 싸움이나 조장하고 있으니 내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 우리 남편이야. 원래 잘했잖아. 너무 완벽해서 틈이 없다니까. 오빠는 이 사람 좀 보고 배워야 돼.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 둘째 신우의 버릇없는 말에 남편은 기분이 이상했는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쾅 하고 내려놓았어요. 최대한 조용히 있다가 가려 했는데 또다시 문제가 터질 것 같아 남편한테 그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심각해질 것 같은 상황을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던 그때 시모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바닥에 떨어진 밥알이나 주워 먹으라면서 일도 안 하고 집에서만 놀고 먹고 있는 제가 무슨 밥이냐고 막말을 쏟아냈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 테이블을 쾅 하고 내려치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평생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며 저를 데리고 나가려는데 시모가 어른이 말도 안 끝났는데 어딜 가냐고 밥숟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제 몸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진 밥숟가락을 쳐다보던 저는 더 이상 인간 취급을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떨어져 있던 숟가락을 들어 시모에게 다시 되돌려 던지려던 그때 10인용 교자상 밑에 기아말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두 눈은 의심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라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급하게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들어 눈앞에 보이는 장면을 촬영했어요. 찰칵거리는 소리와 함께 꼬여져 있던 다리가 풀리길래 제가 고개를 들어 올리자 당황한 눈빛으로 둘째 신우의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자 막내 신우가 저를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집안꼴 잘 돌아간다면서 들고 있던 핸드폰 속 사진을 교자상 위로 올렸어요. 시모는 제가 올려놓은 핸드폰을 주워들어 사진을 확인하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둘째 신우는 아무 생각 없이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을 빼서 확인을 했는데 시모와 마찬가지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둘째 신우의 남편을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태어난 척 연기를 하던 둘째 신우 남편은 둘째 신우의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잠깐 놀라는 듯 하다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둘째 신우는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장면이 어떻게 스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냐고. 야, 네가 말해봐. 왜 내 남편 다리 사이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이야. 이리 줘봐봐. 어머, 이거 당신 아니었어? 나는 당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실수를 했네. 형부는 미리 말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게? 그러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살짝 피하려 했는데 그 장면을 촬영한 것 같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지금 이걸 보고도 거짓말이 나와? 나는 무슨 뱀이 다리 튼 줄 알았네. 당신 한쪽 다리도 내 동생 다리 위로 올라가 있었잖아. 언제부터야? 너희들 언제부터였어? 나 몰래 너희 둘이 눈 맞았던 거야? 왜 대답을 못해? 야, 네가 어떻게 언니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 얘가 내 남편이랑 바람난 거 맞지? 이 사진 확실하잖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건 오해야. 내가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겠어? 언니는 날 못 믿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마.
새언니는 왜 쓸데없는 사진을 찍어요? 내가 봤다. 너희들이 바람 피우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길래 걸음을 멈추고 뒤따라가 봤는데 너희들 거기로 들어가는 거 내가 똑똑히 봤다. 그 장면이 너무 충격받아서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오더라. 자, 이거 봐봐. 내가 혹시 몰라 그때 찍어둔 사진이다. 나는 그때부터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너희들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웠었다고. 왜 그랬어? 서로 읽은 가정에 충실해야지. 왜 둘이 눈 맞아서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동안 말이 없던 시부가 갑자기 말문이 터지더니 더 큰 충격적인 장면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말수가 적어진 시부가 신경 쓰이긴 했었는데 엄청난 일을 숨기고 있어서 마음고생을 한 것 같았어요. 시부의 한마디에 가정이 파탄나게 될 것 같아 그런 상황들이 두려웠는지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찍은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사건이 시부가 내민 결정적인 증거로 둘째 신우의 남편과 막내 신우가 서로 눈이 맞았다는 걸 결국 인정하게 되었네요. 그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쳤는데 또 다른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졌어요. 막내 신우의 한마디에 시모의 몸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막내 신우가 둘째 신우 남편과 골프를 치러 갔다가 그곳에서 시모를 보게 되었고 둘의 사이가 들키게 될까봐 골프장에서 도망치려던 도중에 시모의 차에서 한 남자가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며 갑자기 핸드폰 속 사진을 불쑥 내밀었어요. 시모는 막내 신우의 핸드폰 속 사진을 보곤 온몸이 경직되었고 막내 신우는 추가적인 사진을 더 보여줬는데 저희 부부는 그 사진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모가 시부가 아닌 다른 남자와 과감한 스킨십은 기본에 입까지 맞추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시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순식간에 초토화가 되어버린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네요. 그날 이후 집안엔 피바람이 불었는데 둘째 신우와 막내 신우 내외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시모 또한 외간 남자와 바람 피운 거를 인정하게 되면서 시부와도 갈라서 버렸어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모두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시부와 이혼을 하고 난 뒤 따로 살게 된 시모가 돈이 다 떨어졌는지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으러 왔는데 과거에 아픔이 많았던 저희 부부는 손을 내민 시부를 돌려보냈어요. 그런데도 여러 번 찾아와서 도와달라며 과거의 잘못은 깊게 뉘우치고 있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데 저희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모에게 조금의 감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던 터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희 부부한테는 온갖 상처 다 줘놓고 정작 혼자가 돼서 도움받을 곳이 없어지자 저희한테 찾아온 시모를 받아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모를 강하게 내쳤어요. 저희 부부는 곧 이사를 앞두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떠나게 되면 그 누구와도 엮이지 않을 생각이에요. 한번 도움을 주면 시모는 분명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속 생활비를 요구하겠죠.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저희 부부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과거를 되돌아보고 충분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거절했다고 저희 집 앞에서 난리치고 떠난 시모는 100번 기회를 줘도 절대로 본인 잘못을 인정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루빨리 이사해서 지긋지긋했던 악연 확실히 끊어내고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된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10년의 결혼 생활을 해오는 동안 전혀 몰랐던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요. 제 사연을 듣게 되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에 많이 놀라실 겁니다. 3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었어요.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시댁 식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모의 건강이 나빠졌고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게 되었는데 의사인 신우 말로는 검사 결과 시모의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며 이식을 받아야 될 정도로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급격하게 나빠진 시모가 입원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졌어요. 시모는 저에게 엄마 같은 존재나 다름없을 만큼 결혼 생활하는 동안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시모를 엄마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사랑받고 살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항상 혼자였고 외로운 삶을 보내왔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봉사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거였어요. 매번 주말마다 빠지지 않던 그때의 남편이 저에겐 호감으로 다가왔고 서로 알아가면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애 후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걱정됐던 건 그동안 살아온 인생과 제대로 된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고 고아로 커온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를 어떻게 받아주실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부모 없이 자라왔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모와 얼굴을 첫 대면하고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드렸는데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거라고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시모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다며 안쓰럽게 바라보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때 시모가 저에게 보냈던 따뜻한 시선은 아직까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겐 너무 큰 감동이었죠. 그렇게 시모의 허락을 받아 남편과 결혼을 하고 10년간 행복한 삶을 보내왔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대해준 가족 모두에게 너무 감사했고 그동안 힘들었던 제 인생이 꽃이 피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모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엄마가 말기 신부전이라 아무래도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하는 것보단 신장을 이식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보통 대기 기간이 5년 정도라 그 전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뇌사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엄마한테 오는 차례가 좀 걸릴 것 같아요. 나도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이라도 엄마한테 신장 하나 떼어주고 싶은데 애들도 있고 의사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 엄마도 강하게 반대를 하고 계세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오는 병이라곤 하지만 신장 이식을 받는다면 그래도 삶의 질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잖아요. 오빠가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곤 했는데 언니도 알다시피 오빠 건강이 좋지 않은 거 잘 알죠? 건강검진했을 때 신장에 결석이 있어서 부족합 판정 받았잖아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지금은 뇌사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언니가 엄마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식 받기 전까지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분명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내가 관리 잘해드리니까 이식 받기 전까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의사인 신우가 시모의 건강을 체크해주고 있긴 하지만 신장 이식을 하지 않고 투석 생활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합병증이 올 수 있다는 말에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합병증이 오고 나서 이식을 받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모가 저에게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었고 시집살이 한 번 시킨 적도 없었어요. 저에게 뭘 해달라는 말 한마디 하신 적이 없을 만큼 항상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겠죠. 전처럼 무의미한 인생 속에 먹고 살기 위해 일이나 하면서 주말마다 봉사활동 다니며 저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겨내며 사는 사람들을 보며 힘을 얻고 살아갔을 겁니다. 신우는 시모의 담당 의사였기 때문에 신장 공여자가 나타난다면 바로 이식 수술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집에서 몸 관리하며 요양하고 계신 시모가 하루빨리 신장 이식받길 바라는 마음에 저는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많이 바쁜 시간인데 여긴 왜 왔어? 가서 경수장사 하는 거 도와줘야지. 말은 하고 온 거야? 몸 관리만 잘하면 신장 이식 받을 때까진 버틸 수 있다니까. 그런 슬픈 눈빛으로 안 봐도 된다. 원래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아픈 거야. 앞으로 살아봤자 내가 얼마나 살겠니? 걱정하지 말고 내 아들과 행복하게만 살아줘라.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 곁에 오래 계셔야죠. 어머님 떠나면 제가 얼마나 슬퍼할 건지 아시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이가 오늘 일찍 문 닫고 여기로 오기로 했어요. 요즘 그이가 어머님 걱정에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있거든요. 그동안 몸 관리 잘못해서 어머님한테 신장 하나 떼어주지 못한다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들 신장 받아가면서까지 살고 싶겠니? 어차피 경수 아빠도 암으로 일찍 떠나보낸 마당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아들 신장까지 받아.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진 않다. 내가 원하는 건 눈 감기 전에 네가 나한테 손주 한번 안겨주는 거야. 임신이라는 게 너한테는 많이 어려운 문제라 나도 말을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니? 임신하는 게 많이 어려울 것 같대? 검사 결과 나오지 않았어?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봤지만 불임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서 아이를 가지기에는 어려울 것 같대요. 에휴, 그렇겠지.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수야 없겠지. 아쉽지만 어쩌겠니? 너도 그동안 최선을 다했었잖아.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 받아들여야지. 저는 항상 시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어요. 부모 없이 자란 구아로 시댁에 들어왔는데 10년간 시모에게 손주 한번 안겨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잘난 것 하나 없는 저를 항상 아껴주시고 싫은 내색 한번 한 적 없는 시모가 제 옆에 오래 머물러 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그날 저는 시모에게 신장 이식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어차피 저는 부모도 없고 아이도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제가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식해 드리는 건 어떨지 의견을 드렸는데 제 말을 듣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무섭게 화를 내셨어요. 아,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거라. 이식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네가 나한테 신장을 준다고 하면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았니? 아가씨가 그러는데 어머님이 언제까지 버티실지 모르겠지만 신장 이식을 받는 것보다 투석받는 게 체력적으로 더 힘들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질 거라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건강해요. 검사도 받아봤는데 신장에 결석도 없고 깨끗하다고 이식해주는 조건에 적합하다고 했어요. 합병증으로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것보단 신장 이식으로 빨리 건강을 되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도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이식은 절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 쓸데없는 생각할 거면 가서 내 아들 일이나 도와줘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말 또 하면 그땐 다시는 얼굴 못 볼 줄 알아. 네가 몸이 안 좋아지면 내 아들이 고생한다는 거 모르니? 앞으로 살아봤자 얼마나 살 수 있다고. 멀쩡한 신장을 떼어서 내 몸에 붙여. 뇌사자에게 신장을 받는 것보다 수술 결과도 훨씬 좋다고 그랬어요.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내린 결정이었어요. 시모가 10년간 저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와 시모에게 신장을 이식해주고 싶었습니다. 시모의 건강이 안 좋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었죠. 시모는 제 의견을 강하게 거절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져서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는 것보다 시모의 건강을 하루빨리 되찾아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내린 결정이었죠. 제가 의지를 꺾지 않고 시모에게 이식을 해주겠다고 강하게 밀어붙이자 많이 당황하셨는지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셨어요. 시모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된 상태에서 제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셨는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빨리 좀 데려가라며 내쫓으려 해도 나가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도 제가 시모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겠다는 말을 전화통화로 듣게 된 이후 많이 놀랐는지 시댁으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시모가 저를 밀었습니다. 당장 데리고 나가라. 내가 너한테 신장을 받으면 세상을 떠나도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다.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준 건 고아라서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에 받아준 게 아니다.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심성이 착해서 받아준 거야. 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데 너한테 흠집을 내면서까지 신장을 받으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다시는 내 앞에서 신장을 주겠다는 그런 쓸데없는 말 꺼내지 마라. 기다리다 보면 충분히 이식받을 수 있는데 급하게 결정지어서 괜한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다. 나는 네가 건강하길 바라지.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원하지 않아.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딸처럼 생각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어머님을 시어머니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친엄마로 여기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식까지 받게 될 상황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낳아줬다고만 해서 자식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엄마의 존재도 알지 못했고 엄마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엄마라는 존재를 알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어머님이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라는 말을 하세요? 그건 제가 괴로워서 못하겠어요. 이식 받으세요. 시모는 제 신장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시모와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주고받았고 남편이 중간에서 저와 시모의 격양된 대화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주려는 저와 받지 않으려는 시모의 대화는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녁 늦게까지 대화가 이어지자 신우까지 시댁으로 오게 되었죠. 남편의 입장에선 저에게 이식을 하라 마라 결정짓는 게 많이 난감했는지 옆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묵묵히 상황을 지켜봤고 신우가 꺼낸 말을 듣게 된 시모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현실적으로 시모가 앞으로 어떤 상태가 될지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올케언니 말대로 이식해주려고 내린 결정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엄마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부터 언니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자식인 오빠도 엄마한테 이식을 해주고 싶어 했지만 결석이 많아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저도 마음 같아선 엄마한테 신장 하나 떼어주고 싶지만 애들도 있고 이미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엄마 마음이 편하겠어요? 언니야 솔직히 말해서 부모도 없고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엄마가 언니를 딸처럼 여기고 그동안 챙겨줬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신장을 떼어주고 싶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언니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막대했으면 신장 주고 싶었겠어요? 되려 하루빨리 잘못되길 바라고 있었겠죠. 언니가 내린 결정 단순한 감정으로 선택한 거 아닐 거예요. 그러니 엄마도 언니 말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너무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보단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사자한테 장기 이식 받는 거 짧아야 5년이지? 정말 길면 10년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전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만에 하나 엄마한테 최후의 적신호가 켜졌을 때 그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이식 받으면 매번 투석 안 받아도 되고 삶의 질이 훨씬 향상될 텐데 너무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엄마 건강이 안 좋으면 가족 모두가 힘든 모습을 계속 봐야 하잖아요. 시모는 신우의 말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고 처음에 보였던 반응과는 다르게 침착함을 보이셨어요. 가족 모두 시모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길 원했고 진지하게 대화한 끝에 시모는 제 의견대로 신장을 이식받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모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기 위해 다음날 바로 입원을 했어요. 남편은 제가 많이 걱정됐는지 수술이 끝나기 전까지 식당 문을 닫고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담당한 신우는 걱정하지 말라며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긴장하고 있는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좋은 말을 많이 해줬어요.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는데 제가 원하는 거였고 하루빨리 시모가 건강을 되찾아 함께 자유롭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신장 이식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신장 이식 이틀 전 시모와 신우가 병원에서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 높여 싸우기 시작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당황한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 두 모녀에게 급하게 달려가 왜 서로 싸우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시모와 신우의 대화가 끊어졌고 시모는 별일 아니라면서 저를 병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신우를 데리고 제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두 모녀가 무슨 일 때문에 얼굴을 붉힐 정도로 심각하게 싸웠는지 알 수 없던 저는 걱정돼서 다시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병원 주위를 돌아다녔는데 시모와 신우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의견 차이로 인해 잠깐 다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며 병실로 다시 들어왔는데 한참의 시간 동안 시모와 신우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시모와 신우가 모습을 보였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모녀지간 서로 약간의 의견 차이 때문에 그런 거라면서 아무 일도 아닌 듯 넘어갔지만 제가 봤을 땐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10년간 시모와 신우가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싸우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까지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고 두 모녀의 행동을 살필 수밖에 없었네요. 시모와 신우는 서로 싸우고 난 뒤 어떠한 말도 없이 신장 이식 준비를 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이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 때문에 불편한 상황에서 이식을 하려다 보니 저 또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신우는 잠깐 자다 일어나면 금방 끝나 있을 거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제 손을 한번 잡아주었고 시모와도 간단하게 대화를 나눈 뒤 신장 이식을 하기 위해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실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모두 끝이 났고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며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데 마치 담당 간호사가 제가 누워있는 수술대를 잡고 수술실로 들어가려는 찰나 문 앞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저에게 슬며시 다가와서는 귓속말로 수여자가 누군지 알고 있냐는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오다 가다 저와 가까워진 간호사가 현재의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알려주는 거라면서 방금 수술실 안에 들어간 수여자가 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걸 말해 주었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간호사에게 듣게 된 상태라 처음엔 장난치지 말라며 넘어가려 했는데 며칠 전에 시모와 신우가 병원 밖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면서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동시 이식을 진행하면 바로 옆에서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데 왜 옆방 수술실에서 각각 떨어져서 수술을 진행하는지 이상하지 않냐고 말하길래 시모가 제 옆에서 수술 받는 게 더 긴장되고 무서워서 따로 수술방을 잡은 걸로 알고 있다며 신우가 어떤 상황인지 전부 설명을 해줬다는 말을 하자 간호사는 제 손을 잡고 반대편 수술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라고 수술실 문을 열어줬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좀 전까지 수술대 위에 누워서 이동되었던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고 신우와 심각한 얼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은 수술대 위로 향했는데 시모가 누워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처음 본 남자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언제 시작되냐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잠깐 사이에 기절 초풍할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고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온 병동이 초토화가 되어버린과 동시에 시모가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어떻게 저한테까지 거짓말을 하고 저 남자에게 신장을 주려고 했어요? 결국 저를 딸처럼 생각했다는 말들은 저 남자에게 신장을 주기 위해 계획한 거였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전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진정 좀 하고 내 말부터 좀 들어봐라. 나는 너를 정말 내 딸처럼 생각했었어. 그런데 나도 어쩔 수 없었단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언니가 알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했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이 일을 계획했으니까 전부 책임져. 지금 저를 노려보고 있는 저 남자, 도대체 누군데 어머님이 쩔쩔매는 건데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제 신장을 저 남자에게 주려는 거냐고요. 그게 내 피가 섞인 친아들이다. 아주 오래전에 내 젖 한번 물리지도 못하고 고아원에 버려버린 내 친아들이야. 그때 내가 너무 어렸고 그 집안에서 나와 내 아이를 받아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 처음에는 금방 자리 잡고 데려오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 그러던 도중 경수 아빠를 만나 다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고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고아원에 버린 아이를 까맣게 잊고 지냈지 뭐야.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그 고아원을 찾아갔는데 이미 내 아들은 다른 사람에게 입양이 된 상태였어. 내 아들을 버린 내가 다시 찾는다고 뭘 해줄 수 있겠어. 그래서 입양된 곳에서 잘 살길 바라며 나는 현재의 가정에 충실했고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온 거야. 그런데 내가 아들을 버렸던 고아원에서 네가 자랐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그 아이 대신 너를 내 딸로 삼고 살고 싶었다. 그렇게 내 아이한테 못해줬던 걸 너한테 해주면서 살았던 거야. 그런데 내가 너한테 신장을 받기 전에 갑자기 고아원에 버렸던 친아들이 내 앞에 나타났어.
제가 자라왔던 고아원에서 시모가 버린 친아들이 있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는데 저를 왜 친딸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잘해줬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시모 앞에 나타난 친아들이라는 사람이 신장이 좋지 않았는데 전에 입양되었던 가족에게 시달리고 힘든 삶을 보내다가 그 가정에서 뛰쳐나와 혼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시모가 고아원에 찾아가 친아들 소식에 대해 물어봤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자기를 버린 친모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말에 화가 난 친아들은 불현듯 시모의 앞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사회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진 상태에 이 모든 상황이 친모 때문에 불행해진 거라고 생각한 친아들은 친모의 뒤를 쫓아다니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병원까지 뒤따라와서 신장이 좋지 않다는 말을 엿듣게 되었고 시모가 저에게 신장 이식을 받게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던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아들은 시모 앞에 나타나 원망의 막말을 퍼부으며 자기를 버린 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제 신장을 친아들인 당사자가 받길 원했어요. 시모가 버린 아들이 찾아와 자식을 버려놓고 더 살고 싶은 거냐며 비수가 되는 말을 쏟아내자 시모는 신우에게 저 몰래 친아들에게 신장을 주라는 말을 했던 거였고 이런 사실을 저는 전혀 모르고 수술대 위로 올라간 거였어요. 그리고 시모와 신우가 나눈 대화를 간호사가 엿듣게 되었던 거죠. 시모는 일단 이식만 해주면 평생 저와 친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아갈 생각이었다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된 저는 더 이상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았고 저를 붙잡으며 눈물로 용서를 구한 시모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실을 남편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저와 똑같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친아들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는지 경악을 했고 제 신장을 그 사람에게 주려고 했다는 계획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간호사가 저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시모의 계획에 신장을 그 남자에게 떼어줬을 거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불행을 겪게 되었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려 했던 시모와 신우를 절대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저를 친딸이라고 생각하며 잘해줬던 건 시모가 같은 고아원에 버렸던 친아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저한테 잘해준 거였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저보다 비록 버렸지만 피가 섞인 친아들을 위해 제 신장을 자기 친아들에게 주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 또한 너무 큰 배신감에 매일 저희 집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시모와 신우의 얼굴을 아직까지 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사람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되나요? 신우는 의료법 위반으로 제 동의 없이 시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신장을 주려 했던 계획에 대해 의료소송을 진행한다면 의사의 자격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10년간 저에게 잘해줬던 두 모녀에게 법적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져요. 남편도 제가 어떤 결정을 하던 존중하겠다면서 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시모의 친아들은 시모에게 자기를 버리고 현재까지 불행하게 살게 한 거에 대해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시모가 저지른 과거니 그건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된 상황이라 요즘 너무 우울하고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앞으로는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할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낸 40대 여성입니다. 항상 복수를 꿈꾸며 살았었는데 굳이 제 손을 더럽히지 않고서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벌이 내려진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네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귀한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은 정말 많은 노력 끝에 갖게 된 귀중한 딸이에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시댁에서는 젊은 나이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거진 제 탓으로 많이 말을 하셨어요. 아이고, 벌써 결혼을 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냐? 내 친구들은 손주들 기저귀 갈고 유치원 데려다 주느라고 정신없는데 나는 정말 아직까지 손주 안아보지도 못했으니 얘, 아직도 소식이 없다니? 아이가 안 생기면 병원이라도 가봐야지 뭐 하는 거야? 가서 검사를 받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야 하는 거 아니니? 너 저번에 산부인과 간다고 한 건 어떻게 됐어? 거기서는 별말 없었어? 무슨 이상이 있다던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던가 임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던가 이런저런 말은 안 해주디? 네, 저도 검사 받았는데 저한테는 이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검사를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남편한테 말하니까 검사 받기 싫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런 이상도 없어가지고 남편 쪽 검사를 해야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알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머님, 저도 너무 답답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 어머님이 한번 말이라도 해보세요. 얘, 걔한테 말할 게 뭐가 있어? 보나마나 뻔하지? 병원 좀 옮겨보고 검사를 받아보는 건 어때? 남자야, 그곳이 밖에 있으니까 이상이 있어도 바로 한눈에 알 수 있지만 여자는 겉으로 보이지가 않으니 문제가 있어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 이건 검사를 좀 더 꼼꼼하게 해봐야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우리 아들도 자기 몸에 이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봤겠지만 보이는 것도 이상 없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이 난임으로 이미 유명한 병원인데 어디서 검사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여기서 저한테 문제가 없다고 했고 남편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한 거였는데 어머니 말씀은 남편에게는 이상 없고 저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세요? 얘는 누가 너한테 문제가 있대? 다시 검사를 해보라는 거지. 솔직히 우리 아들은 지금까지 몸에 뭐 나쁜 거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여자는 막말로 애를 떼도 그게 티가 나니? 겉으로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넌 생리통도 심하다고 했으니 자궁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지 뭐. 시모는 당연하게 저에게 이상이 있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라며 이야기를 했어요. 시댁 식구들 대부분 저에게 대놓고 제 탓이라 하진 않았지만 남편보다는 저에게 이상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죠. 시댁의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우리 아이를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나서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조급했던 남편이 검사를 냈고 결국 남편에게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시댁 식구들의 압박은 줄어들었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고 그렇게 낳게 된 아이가 저희 딸입니다. 아이는 양가 가족들에게도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를 위해서 넉넉하지 않는 살림에도 선물도 매번 크게 해 주셨죠. 그렇게 소중한 아이가 태어나고 난 후에는 저는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 밤늦게 퇴근하고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쉬는 날이면 자기도 쉬고 싶다면서 하고 싶었던 휴식을 마음껏 즐기기도 했죠. 그렇게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가 아빠를 많이 낯설어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좀 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쉬는 날에는 집에 좀 있어주면 안 되겠어? 아이가 아빠 얼굴도 모르고 낯설어해. 그래도 일주일 중 하루는 우리를 위해서 써주면 안 될까? 당신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고생하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래도 하루 정도는 좀 가족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거 안 바라고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는 건 괜찮지 않아? 아휴, 당신 일 쉬니까 감이 안 와? 그러다가 뒤처져서 승진 못하면 우리 뭐 먹고 살 거야? 작은 기업이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승진을 해야지. 언제 잘릴지도 모를 판국에 휴일이라고 해서 집에만 있으면 누가 승진시켜준대? 열심히 일해야 승진도 하고 그만큼 많이 벌어올 거 아니야. 어차피 집에 있어도 육아는 당신 몫인데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나중에 아이 크면 이런 거 다 이해할 거야. 그리고 지금은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쉬는 날까지 밖에 나갔다가 오는 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당신 일 때문에 쉬는 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당신 쉬려고 나가는 게 대부분이잖아. 매번 그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친구들이며 지인들이며 만나서 노는 시간 중에서 조금 쪼개서 우리랑 같이 시간을 보내달라는 거지. 당신 그럼 나는 언제 쉬어? 당신이랑 집에 있으면 어쨌든 당신 집안일 할 때 나는 애 봐야 되고 쉴 수도 없잖아. 그럼 언제 쉬냐고? 평일 동안 내내 야근하고 지치게 일해서 집에 오면 좀 쉬는 시간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집에서 내내 편하게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렇게 밖에 나가주면 당신도 편할 거 아니야. 지금은 네가 아이가 어리고 그래서 피곤하니까 자꾸만 나한테 시간 내라고 하는진 모르겠지만 아이 좀 더 크고 그러면 네 생각도 지금이랑 같지 않을걸? 아니, 쉬면서 애를 봐달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제 돌이잖아. 아이가 더 크고 나면 가족들이랑 지낼 시간도 점점 없어질 텐데 지금 어릴 때 애착을 많이 쌓아놓아야 하지 않겠어? 지금 아이랑 애착도 만들고 친해져야 하는데 당신은 아이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쉬는 날에도 코빼기도 안 보이니 그러는 거지. 아이가 아빠 얼굴을 못 알아보고 어색해하고 피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당신 진짜 쓸데없는 걱정한다. 나중에 돈 잘 벌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아빠 따를 수밖에 없어. 그때 되면 다 알아서 친해질 텐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밖에서 돈 벌어오는 남편한테 무슨 육아까지 하라고 난리냐고.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원래 살림이랑 육아는 아내 몫이야. 남편은 아이를 낳고 나서 더 바쁘게 일을 했어요. 집에는 거의 잠만 자러 들어오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주말만 되면 평일 동안 고생한 자신에게 푹 쉬게 해주고 싶다면서 친구들과 지인들과 여행을 가버리거나 홀로 호텔을 예약해 느긋하게 주말을 보내고 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평일 내내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고 고생을 했으니 주말에는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면서 우리와의 시간은 단 한 시간도 보내지 않게 된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점점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남편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승진도 빨리 했어요. 그러면서 월급도 점차 늘어났지만 막상 집에 가져다 주는 생활비는 100만 원 남짓이었죠. 아이가 점점 크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많아지게 되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했지만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크면서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자 일을 시작하려고 했죠. 전에 하던 일을 하겠다며 시댁과 남편에게 말을 했지만 모두 결사반대를 하면서 제가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를 바랐어요. 저 이번에 수정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저도 일을 시작하려고요. 더 있다가는 나중에 일하기 더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면 나중에도 쭉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린이집에서도 늦게까지 봐줄 수 있다고 하고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번에 사람 구하는지 물어보니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사정 봐가면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해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누구 맘대로 우리 귀한 손녀 놔두고 일을 한다는 거냐? 아이가 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벌써부터 일을 시작한다는 게 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아이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너는 엄마가 된 게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네 앞길만 생각하고 있어? 이런 이기적인 엄마가 세상 어디 있다고 그래? 아무리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엄마가 봐야 하는 거지. 그래, 그건 엄마 말이 맞아. 아직 아이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당신이 무슨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야? 나도 늦게 끝나는 판국에 당신까지 늦게 오면 아이는 하루 종일 밖에서 있어야 하는 거잖아. 아무리 사정을 봐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회사에도 민폐야. 당신은 이런저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일 다닌다고 하는 거야?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보고 아이도 나도 적응 잘하면 풀타임으로 근무하면 되는 거잖아. 거기다가 회사에서도 내 사정 다 알고 있고 그것도 다 봐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번에 회사 어린이집도 운영하기로 해서 다음 해부터는 거기로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근무하면서도 아이 볼 수 있고 좋은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지금부터 일을 하는 건 난 아니라고 본다. 아이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거기다가 손도 많이 갈 텐데 벌써부터 일을 하다니. 그리고 너 그거 회사 다니면서 우리 집 행사는 챙길 수나 있다니? 회사 다닌다는 핑계로 행사 다 빠질 생각이거들랑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거라. 시집을 온 이상 집안 행사는 챙겨야지. 일 다닌다는 핑계로 빠지는 건 용납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애비가 돈을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도 주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고 일을 다닌다고 하는 거냐? 그래, 내가 생활비도 주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 건데. 돈이 부족하면 네가 밖에서 처사 먹는 커피나 음식 같은 걸 좀 아끼지 그래? 너는 왜 맨날 불만이야? 남들은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서 일하라고 하는 남편도 많다는데 난 네 편이 봐주면서까지 생활비도 다 주고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다고 어디서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냐? 애 두고 일하겠다고 할 거면 내가 일 그만둘게. 당신이 지금 내야 할 돈까지 다 책임져서 내고 생활비도 매달 빵빵하게 줄 자신 있으면 시작해. 남편은 자신이 일을 그만두고 애를 보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시댁에서는 더욱 난리가 나서 제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극구 반대를 하셨죠. 오랜 갈등 끝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 폐렴에 입원까지 하게 되자 결국 일을 포기하게 되었고
남편은 생활비를 조금 더 올려주겠다 말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다시 취업을 시도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경력 단절이 8년 이상 된 상황이다 보니 다시 취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점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야, 너는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취업한다고 떵떵거리지 않았어? 그렇게 취업하겠다 난리를 피워놓고선 왜 아이 초등학교 가고 나니까 그 말이 이렇게 쏙 들어가냐? 이제 나가서 돈 벌어. 네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 지금 나가서 마음껏 하라고. 왜? 이제는 안 되겠어? 그렇지. 집에만 있으면서 편하게 지냈는데 이제 밖에서 나가 고생하면서 돈 벌기는 싫겠지.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해? 8년 동안 경력 없이 아이만 키웠는데 어느 회사에서 어서 오세요 하겠니? 당신 회사면 그러겠어? 그때 나보고 일하라던 회사도 내 편이 엄청 봐줬던 곳이야. 그때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극구 반대를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일 다니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당신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나 일 다니려고 이곳저곳 다 알아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넌 핑계도 좋다. 네가 능력이 있었으면 어디서든지 다 불렀지.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 곳에서도 너를 원하지 않는 거야. 8년이고 10년이고 아무리 쉬었어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경력 단절이 되든지 말든지 다 알아서 부른다고. 뭔 핑계가 이렇게 많아? 그리고 내가 너 일하지 말라고 협박이라도 했어? 말하는 게 참 웃긴다. 결국 네가 안 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 놓고선 왜 내 탓하냐? 네가 일을 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해서든 다녔을 거잖아.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게 좋으니까 안 다녀놓고선 이제 와서 내 핑계 대지 마. 기억도 안 나? 그때 당신 나 일 다니면 자기가 일 그만두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당신 명의로 있는 빚도 다 내가 갚아야 된다고 했고, 내가 다시 일 시작해서 버는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알고 그딴 말을 내뱉었던 거야? 솔직히 내가 당신이 싸질러 온 똥을 내가 왜 치워야 해? 그래 놓고선 지금 그런 말이 나오냐고. 시댁에서도 아이 절대로 봐줄 수 없다고 하지. 네 월급만큼 당신 채무까지 다 갚으라고 하지. 그런 상태에서 내가 뭔 일을 하라고 한 거야? 죽인다고 직접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이건 거의 죽이겠다 말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참나. 그럼 네가 애도 보고 일도 다니면서 내 빚도 갚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될걸. 자신이 없으니까 안 다닌 거 아니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게 진짜 웃긴다. 하여튼 여자들은 집에서 편하게 놀게 해주면 나중에 딴소리 한다니까. 이래서 내가 회사에 나오는 여자들 보면 그나마 대우해 주는 거다. 걔들은 너희들이랑은 다르니까. 됐고, 얼른 일자리나 구해서 돈이나 벌어. 애 학원 보낸다 어쩐다 하면서 내 돈 뜯지 말고. 남편은 저에게 자연스럽게 막말을 내뱉었죠. 그런 남편에게 분노를 느끼기도 했지만 아이를 보면서 꾹꾹 참았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적응도 잘하고 친구 사이에도 인기가 많았어요. 활발하고 밝게 자라는 아이에게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충격을 전해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빠가 일을 하면서 바쁘다 보니 집에 잘 못 들어오지만 항상 아이를 사랑한다며 말해 주었죠. 남편도 그나마 아이 앞에서는 사이좋은 부부인 척 해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사회생활이 빛을 봤던 것인지 어느덧 회사 내에서도
남편은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일반 사원 때에 비해서는 좀 더 금전적,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더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생활비도 아까워하기 시작했어요. 점차 이런 정도가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아이 앞에서도 저와 아이를 무시하는 일들이 많았죠. 아유, 집에만 오면 내가 속이 답답해서 영 오기가 싫어. 집안 꼴이 도대체 이게 뭐야? 좀 깔끔하게 해서 살 수 없어? 집에 온갖 먼지며 쓰레기며 정신없어서 이거 뭐 들어올 기분이라도 나겠니? 그리고 수정이 너 왜 공부는 안 하고 있는 거야? 초등학교 들어가면 공부해야지. 당신은 애가 이렇게 탱자탱자 놀기만 하게 둘 거야? 학원이라도 보내던지 아니면 집에서 공부라도 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갑자기 왜 안 하던 신경을 다 쓰고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집에 와서 뜬금없이 지적질하는 이유가 뭐야? 집이 그리고 뭐가 더럽다는 건데? 아침부터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에 떨어진 거 하나 없는데 왜 자꾸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냐고? 당신이 그러니까 집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집에만 있으니 세상 돌아가는 거나 잘 알고 있겠어? 이래서 바깥 일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야. 멍청해서 뭔 말을 하고 싶지도 않네. 됐어.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하겠어? 그리고 먼지는 예전부터 눈에 보였는데 하도 안 치워서 말하는 거거든? 집에만 있으니 뭐 더러운 게 보이기라도 하겠어? 그리고 당신은 몸이 그게 뭐야? 운동 좀 해. 아줌마처럼 뱃살도 축축 처지고 얼굴 관리는 안 하니? 참나, 당신 웃긴다. 갑자기 외모 지적은 왜 하는지 모르겠네. 얼굴 관리한다고 하니까 당신이 먼저 돈 아깝게 뭐하러 그런 거 받냐고 했잖아. 그때 엄청 난리 피우면서 결사 반대해놓고서는 갑자기 얼굴 관리는 안 하냐면서 말하는 건 뭐라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당신 수상하네? 뭐가 수상하다는 거야? 솔직히 요즘은 애들이 엄마가 날씬하고 이쁜지 안 이쁜지 다 보고 있어. 수정이가 학교 가서 당신이 데리러 오면 창피해서 당신더러 엄마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 좀 관리를 하는 건 어때? 요즘은 본인 나이보다 10살은 적게 보는 게 대부분인데 당신은 매번 나이를 똑같이 먹으니 참. 남편은 언제부턴가 외모 지적이며 집안에 먼지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더럽다면서 집에 오기 싫다는 말을 자주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드디어 미쳤나 싶기도 했지만 뭔가 수상한 낌새가 느껴져 좀 더 지켜보기로 했죠. 역시나 긴 꼬리는 밟히기 마련이더라고요. 우연히 남편 회사 근처를 지나가다가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당장 그 앞으로가 따져 물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여자는 뭐고? 당신 지금까지 바람 피우고 있었어? 그래서 집에만 오면 집안 꼴이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야? 생활비도 요즘 나갈 돈 많다면서 반도체 안 보내면서 당신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아, 여자랑 다니면 다 바람 피우는 거야? 인사나 해. 여기 내 후배야. 회사 직속 후배라서 이것저것 내가 알려주고 있었던 거고.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방구석에서 불륜 드라마나 보고 있으니까 그따위 오해나 하고 있는 거야. 아유, 진짜 내가 쪽팔려서 정말. 선배님, 괜찮아요. 그러실 수도 있죠, 뭐.
안녕하세요. 사모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처음 뵙게 되었네요. 근데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둘이 같이 있어서 오해를 하셨나 본데 저희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같은 대학이라서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편하게 대화를 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사모님. 아휴, 미안해. 와이프가 매일 집에만 있다 보니까 좀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잘 몰라. 이해해줘. 당신, 얼른 사과 못해? 아휴, 내가 동네 창피해서 진짜. 그러니까 좀 밖에 다니고 해야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처럼 드라마만 보던 사람들은 남자랑 여자랑 같이 다니면 다 바람 피우는 거라고 생각하니 문제야. 당신 뭔 소리 하는 거야? 방금까지 당신이랑 여자 팔짱 끼고 있지 않았어? 아무리 내가 사회생활은 안 한다고 치더라도 남녀가 팔짱 끼면서 다니는 건 애인 사이 아니고 뭐야? 지금 날 바보로 보는 거야? 아, 진짜? 내가 정말 너랑 뭔 말을 못하겠다. 너같이 덜 떨어진 애랑 뭔 말을 하겠냐? 됐고, 쓸데없는 오해나 하지 말고 집에나 가. 애 끝날 때 다 된 거 아니야? 나는 회사 일 때문에 오늘 늦게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더 말 꺼내지 말고 조용히 집에나 가. 화가 나 씩씩대고 있는 남편은 저를 보면서 괜한 오해를 한다면서 창피하다는 말을 남기고 그 여자랑 가버렸죠. 남편은 절대 아니라면서 시치미를 댔지만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남편의 주말 행적을 몰래 따라갔을 때에도 남편은 상간녀와 골프를 치러 다니고 같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죠. 그 모습에 대해서도 여러 번 남편에게 언급을 했지만 단순히 운동을 갔을 뿐이고 호텔이 깔끔해서 땀냄새 나는 몸을 씻었을 뿐이라며 별일 없었으니 불륜이 아니라 가볍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심지어 사원들 월급도 조금씩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찌된 게 남편은 호텔이며 골프장이며 자유롭게 드나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직위를 이용해서 회사 카드를 먼저 쓰고 나중에 월급을 받으면 메꿔놓는 형식으로 그렇게 바람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카드 내역을 살펴보니 상간녀와 다녔는지 호텔 쇼핑 결제 내역, 골프 레슨빈까지 있더라고요. 당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대놓고 나 무시하는 거야? 이거 외도야. 당신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지금 당신 두 집 살림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그 여자에 대해서 안 알아봤는 줄 알아? 그 여자 남편 없이 아이 하나 키우고 있잖아. 그 아이 골프 레슨비 90만 원도 당신이 결제했더라. 당신 그 아이 아빠라도 되는 거야? 당신 진짜 제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뭔 소리야. 그냥 친한 동생이라서 그런 것 뿐이야.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데 안쓰러워서 그런 거라고. 당신은 안쓰럽지도 않아? 당신처럼 아이 어릴 때 자기 앞길 좋다고 일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걔는 아이 열심히 키우려고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한 애야. 그걸 나는 회사에서 사원 때부터 다 보고 지냈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겠어? 당신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이야? 남은 돕고 살아야 하잖아. 괜한 오해하지 마. 그리고 그런 더러운 말로 우리 사이 더럽히지 말고. 뭐? 우리 사이? 당신네들 무슨 영화 찍니? 지금 외도하고 있는 거야. 친한 사이라고 포장하지 마. 친한 동생이랑 호텔 들락거리고 같이 여행도 가는 거야? 그 돈 당신 회사 카드로 쓰고 있었잖아.
당신 이거 엄연히 바람이고 이혼감이야. 소송하면 당신이나 그 여자나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하는 건 알고 있지? 어떻게 뻔뻔하게 그럴 수 있어? 우리 딸 체육복값 9,000원도 내준 적 없으면서 고작 100만 원도 안 되는 생활비나 주면서 남의 딸은 레슨비까지 내주고 싶디? 위자료? 너 이혼 소송 거는 순간 너고 딸이고 없는 거야. 우리 집 알지? 바람 저지르면 자식년도 끊는다고 했던 거. 너 우리 집에 아는 순간 진짜 너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너 따위가 뭔데 걔를 그런 더러운 말로 언급하는 거야? 걘 너보다 훨씬 훌륭한 애야. 그리고 걔 딸이 골프에 재능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시키지도 못하고 있다는 걸 그냥 도와준 거 가지고 난리 피우지 마. 우리 집에서 알게 된 순간 당신도 끝장이야. 집에만 있으니까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모양인데 밖에 좀 나가고 사회생활 좀 해. 당신 그거 의부증이야. 남편은 뻔뻔하게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두 집 살림하는 거라면서 화를 낸 이후에는 남편은 더 이상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까지 집에도 들어오지 않겠다면서 나가버렸죠. 저는커녕 아이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더 이상 사는 건 의미가 없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끝을 내야 할 때라 생각이 들어 저는 딸애와 함께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저희를 발견하고는 비웃으며 비꼬았죠. 와, 당신 진짜 뻔뻔하네. 아이를 앞세워서 삥이라도 뜯게? 대단하다 진짜. 그렇게 아낀다는 딸 앞에서 이런 식으로 창피를 줘서 되겠어? 역시 당신은 말만 엄마야, 말만 엄마. 당신 정말 최악이다. 이러니 내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 당신이랑 할 말 없고 당신 얼굴도 보기 싫다. 어차피 당신이랑 이혼할 수도 없는 거 조용히 집에나 가. 집에 가면 내가 생활비는 입금할 테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생활비나 받으러 여기 왔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은 내 남편 아니야. 그러니 상관하지 마. 내가 꼭 당신 보러만 이 회사 온 줄 아는 거야? 착각도 유분수지. 당신 자신감도 대단하다. 모든 사람이 당신만 바라볼 거라 생각하는 거야? 웃기네. 그럼 여긴 무슨 일로 왔는데? 나 보러 온 거 아니고서야. 설마 당신 여기 회사에 취직하려고 온 거야? 아니면 나 바람 피우고 있다고 고발이라도 하려고 온 거야? 아, 당신 진짜 사회생활 안 해본 티가 나네. 여기가 대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내 직급이면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 회사에 그런 개인의 사사로운 상황 다 들어줄 것 같아? 아, 그래. 개인의 사사로운 상황? 당신 그거 잘 말했다. 앞으로 당신이 처리해야 할 일이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해. 당신한테 이혼소장 보냈고 그 여자한테도 상간녀소장 갈 거야. 증거야 차고 넘쳐서 부인할 수도 없을 거고 아마 100% 내가 승소한다고 하더라. 당신네들이 얼마나 처벌고 있는지도 알고 있으니 위자료도 꽤 나올 거라고 하고 아참 그동안 회사 돈으로 바람 피느라 고생했겠네. 그것도 신고했으니 잘 준비해. 남편과 신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이 몇몇 임원진이 다가오더니 나와 딸에게 딱 맞춰서 오셨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의 남편을 뒤로하고 간 곳은 사장실이었죠. 저는 남편의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을 당시 모아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지분을 받아왔습니다.
소소하게 쌓인 지분들이 점차 많아졌고 절반 정도의 지분까지 차지를 하게 된 것이었죠. 남편과 헤어질 생각으로 지분을 갖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면서 회사 운영에 관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회사를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사로 소장이 전달되면서 빠르게 남편과 상간녀, 저 사이의 관계도 모든 부서에 소문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시선을 이기지 못한 남편과 상간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거기다가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형사 고소까지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형사처벌에 민사배상과 함께 이혼 소송까지 엎친 데 덮치면서 두 사람은 저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했고 거기다가 횡령으로 인한 처벌까지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을 하더라도 위자료와 횡령에 대한 배상으로 인하여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죠. 남편이 빈털터리가 되자 자연스럽게 상간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시댁에서는 남편이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남편은 이도저도 갈 곳이 없어지자 저에게 재결합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잠깐 미쳤었나 봐. 처음에는 그냥 불쌍해서 몇 번 도와주려고 한 거야. 진짜야. 내가 걔 사정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몇 번 도와주다 보니까 연민이 생겼었나 봐. 근데 이제는 진짜 정신 차렸어. 걔 날 물주로 봤던 거였더라고.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 테니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우리 수정이도 너무 보고 싶고. 그 더러운 입으로 내 딸 이름 언급도 하지 마. 그나마 아빠라고 면접 교섭권이라도 쓸 수 있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혹시라도 딸한테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는 각오해야 할 거야. 양육비나 제때 보내. 당신한테는 여러 번 기회를 줬고 그거 날린 거 당신이야. 여보, 내가 정말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몇 달만 같이 살면서 지켜봐줘. 내가 정말 잘할게. 이미 이쪽 업계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실 취직도 쉽지 않아.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지방까지 가고 싶지는 않고 내가 집안 살림 다 할 테니까 좀 봐주면 안 되겠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은 그동안 평생 일했잖아. 당신이 나한테 한 소리 잊었어? 아무리 경력 단절이라도 능력 있으면 10년이든 뭐든 회사에서 알아서 찾는다고. 당신은 지금까지 쉰 적 없이 쭉 일했으니 능력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취업 안 되는 것도 당신 능력 탓이지. 헛소리 하지 말고 양육비나 제때 보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할게. 그 여자랑은 완전히 끝냈어. 내가 이렇게 한번 되어보니까 당신 소중함을 알겠더라고. 당신 고생하는 거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 당신만한 사람 없었는데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제발 용서해줘. 남편은 계속해서 재결합을 요구하고 있지만 저는 절대로 남편과 재결합을 할 생각이 없어요.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든 끝까지 참으려고 했으나 먼저 가정을 버렸던 건 남편이었죠. 이혼을 한 지 1년이 지나가면서 슬슬 이쯤 되면 받아주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 이렇게 사연을 써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요즘 저는 딸과 함께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남편이 있을 때는 매일이 전전긍긍이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 마음이 편안하고 좋네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마음 편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